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3월 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재밌는 이제 보도가 났어요.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 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언론이나 아마 대부분의 해외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믿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내비쳤어요. 왜 그랬을까 이 타이밍에. 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청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보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 무슨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이 또 뭐와 동시에 발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흐무트 함락과 동시에 이게 발생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사안의 사이에는 엄청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부족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깊고 넓은 이야기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침 어제 제가 현대 로템 관련해서 이제 루마니아 K2 전차 수출 관련해서 루마니아는 일단은 우리 언론 경제지들의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미국에 에이브람 전차를 사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조금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왜냐하면 현대 로템건이 지난번 노르웨이 때도 또 그랬었거든요. 분명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이 훨씬 더 빨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은 왜 노르웨이에서 안 됐을까? 로템이 거기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좀 들어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선입견이 치우친 생각이 거기 비추어져 있어요. 그걸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이제 이 동화 경제, 동화일보 휘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고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예. 이건 사실 유럽에서 확인은 안 된 내용이었는데 그냥 전제를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원 부국인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했다. 맞죠? 예. 독일은 노르웨이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 중 하나다. 독일이 노르웨이에 막대한 부를 쐈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말되죠. 그 결과 노르웨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하나 덕분에 동아일보 때문에 하나 알았습니다. 자, 호경기를 맞은 거예요. 노르웨이는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 가스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이 논리대로 하자면 러시아가 전쟁을 침공을 해서 무고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가스관까지 끊어버려서 악마화된 거죠. 그러면 완전히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걸 전혀 더 깊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극단적인 흑백을 요구할 때는 뭐냐면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고 저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는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무슨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조직이 망가지거나 살아남거나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직감적으로 알죠.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은 전체의 분위기는 사실관계를 훨씬 더 긴장관계로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흑백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텐션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흥분시키는 거죠. 그 흥분이 지나쳐서 이 사안의 핵심을 못 보게 정말 눈에 콩깍지를 다 씌우는 거고, 그렇게 콩깍지를 씌운 사람들은 뒤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챙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인데 여기까지 정도만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정치논평 86편에서 다룬 이야기인데, 미국의 탐사기자 세이머 허시 상당히 유명하신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퓰리츠상도 받고, 그 상을 받았다고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가 속한 미국인인데 시카고 출신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탐사해서 보도하는 사람이죠. 여기가 이제 큰 기사를 하나 터뜨렸죠. 미국이 노드스트림 폭파했다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와준 국가가 어디냐? 미국과 노르웨이가 거의 같이 한 셈이에요. 네, 노르웨이가 거의 같이 했어요. 거기에 노르웨이 잠수함도 활용되고 노르웨이 함정도 활용이 되고 노르웨이 전문가들도 활용이 됐어요. 미국과 노르웨이의 공동작품이에요. 이라는 게 허쉬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뭐 제 정치논평 저 해당 사안을 제가 한 2개 정도 다뤘는데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뒤에 내부 제보도 나왔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전에 노르웨이는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어진 가스관 폭파, 유럽을 전체 추위에 떨게 만들려는 압박, 그런 것에 부산물로서 우연찮게 이익을 얻은 나라가 아니라 본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해자에 들어있어요. 천연가스 대란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 세계의 난방비 폭등이 있었어도 인구 몇백만밖에 안 되지 않는 나라가 그렇게 했고, 그들이 가스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왜냐하면 대부분 가스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단가가 싸잖아요. 생산지에서 바로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시 액화했다가 배에 실어서 다시 기체로 만들었다가,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칸배를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 가스를 팔 수 있는 길을 뚫었죠. 예. 유럽과 약속을 해놓고. 그죠? 노르웨이가 같이 올라탄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그거는 이 허쉬 기자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의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알려진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레오파르드 전차하고 K2 전차가 경쟁을 하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천연가스 공급권에 비해서는 여기서 그것마저 독일한테 면상에다가 펀치를 날릴 수는 없었던 거죠.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과정을 설명하는 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단한 뉴스죠. 미국에서는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저 허쉬 기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침묵하고 있고, 전 세계가 침묵해요. 전 세계가 침묵해요. 그래도 세상이 참 좋아진 게 그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미국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나라들의 언론에서 조금씩 나와요. 물론 우리가 전 세계의 인터넷에 모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북한의 인터넷은 가볼 수가 없죠. 그들의 유튜브 동영상도 대부분 볼 수 없고.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는 특정 정부에서 원하는 것만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열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보고 다 믿으라는 거냐. 이게 지금 이번에 동아일보 기사,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느낀다는 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몰랐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생각했을 따름인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터넷 인프라라는 거, 세상이 열렸다는 거. 보통 사람도 창구가 있다는 거. 저도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예전 같아서는 꿈이나 꾸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한다는 게 밖에서. 예.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인류가 발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좋은 거죠, 그거는. 예. 자, 그래서 미국이 이런 기사를 놨어요. 대응을 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면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중에 하나죠. 미국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노드스트림 폭발에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관련됐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려고 했더니 뭐 로그인을 해라, 뭐 회원가입을 해라 이런 게 있어서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스푸트니크를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되게 정치적으로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젤렌스키한테 화살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친 우크라이나 뭐 민족 세력 이런 것 같아요. 말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 배를 빌려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CIA가 미국에 입수해서 독일한테 미리 알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관계는 다르죠. 허시 기자가 발한 거하고는. 그렇지만 이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뭐 당연히 러시아는 당연히 흥분하고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외무장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받은 거는 이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사실관 거리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게 보여요. 미국이 이 노드스트림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봐요. 즉 협상을 하고 있다 러시아랑. 그런 신호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 뭐 친우크라이나든 우크라이나 정부의 특수기관 소속이든 우크라이나가 관여됐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희생양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이때까지는 무도한 폭력에 늑대 같은 폭력에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에서 이제는 같은 단어 똑같은 배열이지만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선택이죠.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에이브람스 전차 보내자 그래가지고 뭐 영국에도 이야기하고 캐나다도 이야기하고 독일에도 이야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탱커들 몇 대씩 다 보내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전체 다 합쳐봤자 뭐 미국 30대 다른 나라들 합쳐봤자 70대 전황을 바꾸기는 어려운 전력이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본인이 나서서 지금 못 준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1년 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캐나다 탱크는 이미 폴란드까지 가 있는데. 왜 이러느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받았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게 우리 돈으로 한 50조 넘는 금액이에요. 그 돈을 거의 다 썼어요,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의 반응은 이런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전 필요 결의안 발의. 이거 제가 앞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크라이나 군사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라. 평화협정 촉구.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쇠락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우리 세금을 막 쓰다가는 이런 쇠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 공감대를 얻고 있고 또 미국 하원, 중요한 결정은 하원에서 다 하죠. 실무적인 거는.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선거가 내년에 뭐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바이든은 재선을 원하잖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는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연착륙을. 지금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 주려면 돈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돈을 배정해 줄 여론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하면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발을 빼는 수순이에요. 단지 얼마나 세계 여론들을 잘 마사지해서 미국의 이런 조금 어설픈 모습이 잘 노출되지 않게 할까 이 고민이 있을 따름이죠.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탱크는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루마니아가 탱크 산다는 데는 그새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예? 그들은 정황상 보건데 우리 K2 전차에 훨씬 관심이 많은데 성능도 떨어져 가격도 훨씬 더 비싸 배송에도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려 그걸 결국 사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실제 모습이에요. 그걸 이렇게 마사지하고 저렇게 마사지하고 아까 동아일보 기사가 잘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계속 만드는 거죠. 예. 우리 눈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려놓고 이익을 챙긴다니까요. 뒤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어떤 인류 희망의 상징에서 인류 희망 또는 저항의 상징에서 순수함이죠. 기본적으로는 현재 만들어진 상징의 체계는 거기서 지금은 야바이꾼으로 전락할 그런 위치에 있어요. 미국이 상징 체계를 바꾸면 끝이에요. 스위치 이쪽에 틀었다가 저쪽으로 탁 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인류의 현 수준이고 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바흐무트 함락.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을 잘 안 보니까 저는 당연히 바흐무트 함락이 임박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혹시 지금 바흐무트 함락 이야기는 한 일주일 정도부터 나왔어요. 일부 이제 좀 아웃사이더 언론들에서 인터넷 같은 걸로 보면은. 근데 이제는 임박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어제 그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죠? 예, 바흐무트 함락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놀라움으로 왔는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언론 보도들을 간접적으로 볼 때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전장인데 정작 왜 우리는 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거냐 이거죠. 예, 이 전쟁의 목적이 뭔지, 전쟁의 원인이 뭔지. 그건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걸프 전쟁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예? 침공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침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수십만의 사람이 죽고 나갔잖아요. 그 매번 제가 언급한 전쟁 때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무기 파는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파워를 넓히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득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전 세계 대중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슬프다가도 누가 장구 쳐주면 노래 불렀고, 아무리 기분 좋게 놀고 있다가도 장구 소리가 없어지면은 침울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대중들이 이런 것을 공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류의 내용을 뭐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지만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10,000개에 넘어가거든요.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큰 진전이라고 봐요. 네. 자, 그래서 바흐무트가 함락이 됐다. 예, 과연 이걸 왜 몰랐을까? 예. 자, 이게 스푸트니크에 나오는 전황 표시예요, 현재. 예.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전은 국지전이에요. 딱 이 전선에 걸치지 않은 다른 곳도 공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러시아의 이 지금 이제 전쟁의 목적은 뚜렷해요. 저 4개 지역을 병합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거 이상을 진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협상도 지금 가능한 거예요. 저기는 원래부터 친러시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내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젤렌스키라는 치기 어린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미국이라는 힘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교통정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폴란드도 같이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유럽에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게 그걸 발견한 거죠. 전략적인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이 달라들어서 이 내전 상황을 휴전을 시켜놨는데 그게 영국이 수석거려가지고 그게 다시 전쟁으로 돌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원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국지전이에요. 당연히 러시아가 전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원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난 충분히 크게 한 방 때릴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몸조심하면서. 그래서 지금 바흐무트 지역이 저기예요. 러시아 쪽에서는 저기 이제 아르테모프인가 뭐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지역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 남은 회색 지역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쪽에서는 자문단이 저기를 포기하고 좀 더 가능성이 많은 남쪽을 뭐 지켜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요까지만 확보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중에 마지막 거점이 바흐무트였어요. 그리고 탱크를 도와주려면 지금 탱크가 와야죠. 그 탱크 오는데 1년 이상 걸린다잖아요. 그래서 바흐무트까지 함락이 됐고, 물론 이전에 훨씬 앞서서 이런 신호는 이미 감지가 됐어요. 예. 그걸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제가 있지요. 이겁니다. 이게 한 달쯤 됐나요? 예.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여기서 빠져나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공짜로 쓰고 있던 거 스탈링크, 그게 뭐 UAV, 무인기 같은 거 활용하는 데 되게 유용했는데 그때 발을 뺀 거예요. 예. 저는 강력한 신호라고 봤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랬겠구나. 이런 신호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루마니아 언론에서 오늘 난 건데 미국에서 지금 뭐 다른데 파악해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사실 기반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뭔고 하니 미국 이제 그 국방 예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그 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하려고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9월달 그때부터 이제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기다가 3월, 4월, 5월 가게 되면 이제 의회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전에 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큰 폭으로 국방비가 향상됐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보이는 미국의 정성을 일반 대중들, 전 세계 대중이 지금 접수하고 있는 그런 정보로 봐서는 국방비 늘렸으면 그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로 가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 이게 이야기되고 있죠. 대중국 전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예? 이거 다 사실 이게 지금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을 마사지해서 가장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느냐, 또는 다른 큰 이슈를 만들어서 그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놓느냐. 아까 앨런 머스크 이야기 나오는 그 시점에 또 뭐가 터졌습니까? 중국 스파이 열기구 그 건이 또 터졌었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2월 3일에 보도가 됐던 아주 조그맣게 보도가 됐죠. 지금 미국 쪽에서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돈바스 다 줄게. 이 말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합병한 4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 끝내자. 이게 이제 스위스에 있는 언론 입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다 발생한 일들이에요. 앨런 머스크 건, 그리고 탱크 안 보내는 거,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한 시간대에 일이 지금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안 됐지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그거랑. 그렇지만 미국은 발을 빼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이죠. 바이든의 정치 생명하고 크게 상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로서 그 체면을 잃는다는 게 단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이든의 그들의 달러,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힘에 대한 어떤 의구심, 달러에 대한 의구심, 지금 물가도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환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일단 달러로 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있는 돈이 달러로 가는데 미국이 정작 본인들이 거기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은 체면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은 2등이 되면 2등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0등점으로 바로 급전 직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잘 마사지해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이슈를 더 큰 걸 만들어야 돼요. 절대 이대로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런 기사를 낸 거는 상당히 도발적이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그냥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삼자.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럴 때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무섭겠죠. 지금 여러분 몇백만 밖에 안 되는 노르웨이. 거기가 러시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거기 또 노르웨이 출신, 노르웨이 전 총린지 수상이지 그 출신이 현재 나토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강경파. 그냥 오들오들 떨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평화롭게 끝나면. 미국이 여기서 관심 끊으면 노르웨이가 어떻게 될까? 러시아한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하고 젤렌스키하고 제일 초조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젤렌스키의 운명도 우습게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대중국 전선으로 전환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건 미국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잠시 외도를 한 거죠, 미국이.
원래 중국이 큰 적이었단 말이에요. 큰 적. 예.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적이 아니고 내 이리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서 미움을 받게 된 적이죠. 그래서 이제 미워하다가 적이 된 거죠,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한 1년여간 지금 외도를 하다가 돌아오는 판이고, 그 사이에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줬고, 한반도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남쪽에서는. 자, 이렇게 놓으면 한반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중국을 포위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남북 관계도 다 얽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는 좋은 사인 아니에요. 이게 다시. 자, 그럼 좀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해야 되겠죠. 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세이모 허시예요. 예. 과연 이 사람이 그런 기사를 터뜨리지 않았으면 그 전략적인 순간에 일의 진행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을 미국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 이 사람의 개인적인 명성, 그에 대한 신뢰가 국가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가 접수하고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인류의 발전이다. 희망이다. 희망의 방향이다라고 제가 생각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와 동시에 또 느끼는 게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고 더 쉽게 우리한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예, 우리 앞에 쳐진 연막탄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졌다. 지금은.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에 크게 데미지를 준 것 같지만 미국에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미국 생활 8년을 했습니다만은 곳곳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 군사력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들의 경제력 때문에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많이 약해졌지만. 예. 우리도 국내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세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추가로 더 나와줘야 돼요. 후배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남을 때리는 힘 말고. 예, 나라가 훌륭해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나라가 그냥 훌륭해지겠습니까? 예, 남이 씌워준 콩깍지 그대로 다 받으면서 이거구나. 이번에는 저 채널 바꾸면 저거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북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더 훌륭한 사람, 더 넓은 식견을 가지고 그걸 공유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나와줘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단순해요. 그렇게 보면.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